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묘월의 을목에 대해서 묘월의 을목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의 을목용신법 사례를 보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묘월의 을목인데 해묘미 목국에 진토도 있고요. 이렇게 수목이 왕하죠. 이런 것,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곡직격이라고도 하고 전환격이라고도 하죠. 근데 곡직격인데 이 경금을 봐서 곡직팍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직격에, 그러니까 그 목에 이런 세력이 수목으로 왕한데 금을 보면은 곡직격에서 곡직팍격이 되었다. 이 합격을 성격시켜주는 글자는 천간에 있는 인수, 계수가 그 용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곡집 합격을 해결해 주는 거는 인성이다. 인수를 용신으로 잡고 금이 병이 된다. 그러니까 운이 역행을 하다 보니 금으로 흘러 가난한 선비에 그쳤다. 는 사례가 되고, 두 번째 사주는 묘월의 을목, 묘목이 또 있고 인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약하지 않죠. 그죠? 내가 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강하면 식재운이 좋다. 오화를 용신으로 잡고 토운이 와도 좋다. 식재운이 좋다. 그러면 화를 용신으로 잡게 되면은 천간에 떠 있는 이 임수 계수가 병이 되겠죠. 그죠? 병이 된다. 그러면 대운에서 토운이 올 때 좋죠. 무기토운이 올 때 좋고, 그러니까 이 병을 제거해주는 그 운이 좋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축토가 어디에서 생겼느냐라고 보면은 이 축에서 이렇게 축중계수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축에 있는 지장간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은 내 일지에서 올라와 있는 이 계수 표출신이죠. 일지에서 올라와 있는 이 계수가 표출신이 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서 올라와 있는 글자가 나쁜 역할을 하니까 내 인수는 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길을 좀 막는, 그러니까 화로 가야 되는데, 병정화로 가야 되는데, 식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 편인이라는 이 생각이 병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좀 안 좋은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좀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편인이고 인성이 병이다 보니 도식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천간으로 병정화운이 와도 천간으로 병정화운이 와도 이 임계수가 있어서 잘 받질 못하죠. 수국화를 시켜버리니까 병정화운에 좀 발전이 더디다. 하지만 병정화운에 세운에서, 그러니까 대운에서는 병정대운이고 세운에서 토운이 왔을 때, 그럴 때에는 크게, 그러니까 병이 제거가 돼서 내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오는 거죠. 대운에서는 병정이 뜨고 세운에서 무기토가 오던가, 아니면 무기토 대운에 세운에서 병정년이 오던가 라고 할 때, 이때에는 참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인수의 그런 작용이죠. 그러니까 인수인데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월주에 있다 보니까 월에 있다 보니까 또 인성이 월에 있다 보면은 또 어머님일 수도 됐고 어머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친 덕이 좀 없다. 또한 어린 시절이니까 인수가 병이니까 공부를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편인성이고 그래서 편인이 귀신일 때 편인의 그런 특성이 좀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편인의 특성이 좀 많이 나온다. 근심 걱정을 좀 달고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심 걱정 달고 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발전적인 그런 생각을 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지의 이런 그 화라는 오화라는 그런 용신의 글자가 있고 그래서 운이 이렇게 화운으로 가죠.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나가니까 화운에 잘 되는 그런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는 있으나 귀는 작다. 그러니까 식상생재에서 돈은 많이 번 사주다. 인묘에 을목도 있고 간목도 있고 묘미 수가 있죠. 이런 사주는 국지격으로 볼 수 있고 천간으로 화가 떠 있네요. 그러면은 좋죠. 화가 용신이다. 국지격에 내가 신강하죠. 나의 기운을 화로서 병화로서 설계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지가 온통 인비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인비로 되어 있죠. 신강하다,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상관이 두 개였는데 신금이 상관 하나를 합거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병화를 용신으로 잡을 때 천간으로는 계수, 임수, 수는 당연히 안 좋죠. 그죠? 지지에서 있는 이런 자수는 그래도 좋다. 내 용신을 자수가 직접적으로 건드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수는 좋다. 천간으로 수의 운이 올 때 비바람이 분다. 폭풍이 분다. 비바람이 분다. 해가 가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다음 사주는 자 묘미 해묘미에 을목이 떴죠. 그죠? 나한테는 이렇게 내 지지에 이런 뿌리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사주를 그러니까 목국이 있으니까 내가 신강하잖아요. 그죠? 신강한데 신강하면은 식신생재하는 그런 운이 좋다. 근데 또 그 절기로 봐서 그러니까 미중에 정화 뜨고 묘월에 정화 천간으로 이렇게 화가 뜨다 보면은 이 사주가 자칫 그 목화의 그런 기운이 왕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양배합을 하기 위해서 축중에 있는 계수, 수가 용신으로 잡기도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그 우리가 절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3월 20일경에 춘분이 있죠. 그러니까 춘분 전후로 해서 춘분 전에는 3월 20일 전에 태어난 사주는 3월 20일 전에 태어난 사주는
3월 20일 전에 태어난 사주는 차가우니까 화를 용신으로 잡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3월 20일 전에 태어난 사주는 차가우니까 화를 용신으로 잡고, 3월 20일 이후에 태어난 추분 후에는 양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조율할 수 있어서 수를 용신으로 잡는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해묘, 인목 있고 천간으로 이렇게 다 수목이네요. 그죠? 국직격이다. 국직격이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인성수가 있어야 된다. 국직격이다. 국직격의 용신은 당연히 그러니까 수가 용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에서는 국직격의 그 용신은 수가 되고, 대운에서 수목운이 좋죠. 당연히 수목운이 좋고, 이 왕신을 설계해주는 화해운도 좋은데, 천간으로는 계수가 이렇게 앞에 연에 있기 때문에 병화는 사용하는데, 병화운은 쓰는데 좋은데 정화운은 못 쓴다. 정화운은 꺼려진다.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화는 쓰는데, 그러니까 수목 화운이 좋은 거고, 지지에. 네, 화운 중에서도 오화는 쓰고 사화는 못 쓴다. 사해충이 일어난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시면 어디 보자. 묘월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목의 편이 목화편은 또 병화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편이 이렇게 있지만 이 신유술에 신금이 떠 있는 이 금도 만만치가 않죠. 당연히 음간 같은 경우는 음일간 같은 경우는 편관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편관을 그러니까 제사를 해줘야 돼요. 편관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간은 편관을 좀 쓰지만은 음일간 같은 경우는 편관이 옆에 있으면 무조건 그 편관을 해결하는 운이 좋다. 이 신금을 병신합으로 병화가 합거해줘서 좋죠. 이런 상황에서 천간으로 수가 오게 되면 당연히 안 좋다. 신금도 와도 당연히 안 좋다. 신금 와도 당연히 안 좋다. 화를 용신으로 잡으니까 금이 병이 되는 거죠. 그죠? 금이 병이다. 설명을 읽어보면은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식신제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정화가 드러나 있는 정화는 없고 술중에 있는 정화를 꺼내서 쓰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술, 신유술이로 해서 이 술이 금의 기운은 좀 있죠. 그죠? 금의 기운이 있다. 하지만 이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있다. 없진 않다. 꺼냈을 때 제사라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병화 역시 괜찮다. 이 유금이 참 안 좋죠. 그래서 이 천간에 있는 이 신금은 제거를 해결을 했는데, 일지에 있는 이 유금이 참 안 좋다. 내 뿌리를 묘신 귀문하고 묘유충을 하다 보니 내 뿌리가 많이 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을묘는 녹이죠, 그죠? 을묘는 녹이다 보니 내 녹이 묘유충으로 상했다. 귀문이 들고 상했다. 그래서 고비난 명이었다. 그러니까 좀
힘들게 살은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묘월에 해묘 이렇게 뜨죠. 그죠? 을목도 있고 계수도 있고 곡직격이죠. 수가 있어서 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곡직격에는 수가 좋다. 이럴 때 개수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어, 그 운에서 쓸 수 있는 글자가 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정화운 다 괜찮다. 수목화운 다 괜찮다. 지지에서도 역시 묘월에 해미 목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와 사와 그냥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운은 수목화운이 다 괜찮다. 수목화운이 괜찮다. 정화는 개수가 이렇게 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쓸 수 있다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묘월에 을목 이렇게가 내 편이 되는 거죠. 아, 여기도 있네요. 자수도. 자, 이렇게. 그래서 나를 봤더니 내가 나의 힘을 빼는 거 식신상관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 이렇게 사중의 병화가 떴고요. 토도 재성이 되죠. 근데 토에서 월을 올렸느냐 축중의 개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의 힘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수생목, 목생화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쨌든 화를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계면은 그러니까 수국화를 하기보다는 수생목을 해준다라는 말인 거죠. 탐생만극이 그러니까 내가 생을 먼저 해주지 그러니까 충을 그러니까 수국화를 하진 않는다. 이 사주가 그러니까 외교 총장이었고 대사도 역임한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 각국 대사를 역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역마의 글자 내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을사 역마이다. 역마의 글자를 가지고 있고 사화의 물상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기고 그러니까 비행기 탈 일이 많다. 이 사화에서 나의 상관 병화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본인의 그런 기운을 그러니까 빼어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래서 좋은 사주 화를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이 개수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식상이 혼잡이 돼 있는 거를 또 개수가 막아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식상이 혼잡이 돼 있으면은 여기저기 좀 일을 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일 조금 하고 저 일 조금 하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자, 역시 묘월의 을목이고 이렇게 쭉 보면은 다 목이죠. 그죠? 곡직격이다. 곡직격에 화를 용신으로 보는데 곡직격은 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곡직격 인성이 있어야 되는 인성이 해수가 있네요. 그죠? 해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주는 곡직격으로 보기보다는
천간으로 좀 인성이 있었으면 개수라도 떠 있으면은 100% 국지격으로 보는데 그냥 내가 신강에서 식상생재하는 그런 운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내가 신강에서 천간에 정화가 떠 있죠. 그래서 식상생재를 하는 운이다. 식상생재하는 운이다. 뭐 계묘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계묘시였다라고 하면 계묘시가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묘시였다라고 하면은 국지격으로 더 확실하게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일반격으로 풀어도 식상생재하는 그 운이 좋다. 자, 이번 사주를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주가 그쵸 곡직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사주를 곡직격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 사주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곡직격에 화가 없으면, 정화가 없으면 운에서 수, 목, 화운을 다 쓰잖아요. 근데 이런 사주에, 그러니까 곡직격에 화가 있으면 화를 용신으로, 왕신을 설계해주는 화를 용신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잡고 개수가 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화가 없었을 때, 만약에 정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수목화운이 좋다. 근데 화가 있을 때는 이 왕신을 설계해주는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개수가 병이다. 약이 없죠. 병은 있는데 약은 없다. 개수가 그래 병이어도 개미 묘지로 좀 약하다. 병이 있는데 약이 없어서 벼슬이 났고 좀 어렵게 산 것 같아요. 곡직격에 식상이 있으니 식상화 용신 인사주를 보았고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 자, 이 사주는 해묘에 그러니까 묘진 목국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강하죠. 내가 묘월의 을목이다 보니 겁재도 있고 인성도 있고 진중에 나의 뿌리인 을목도 있고 그래서 내가 신강하다. 신강하면은 식신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금을 쓸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목화편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목화편이 많다. 목화편이 많다라고 하면은 금수운이 좋다. 금수운이 좋다. 금도 그러니까 신금이면은 천간에 떠 있는 신금이면은 아니겠지만 정관 경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운이 좋다. 금수운이 좋다. 어찌 보면은 이 사주를 이렇게 곡직격으로도 볼 수도 있죠. 곡직격에 금을 봐서 곡직팍격이 되었는데 성격을 시켜주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곡직팍격을 성격시켜주는 그런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운에서 수운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운에서 수운이 좋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그러니까 금수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화용신이 안 되겠죠. 그렇죠? 금이 용신이 맞다. 금용신이 맞고 화용신은 아니다. 이렇게 운을 쭉 봤더니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러니까 임신, 계유의 사법고시 수석 합격하고
그러니까 대운도 뭐 임신 계유년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운에서 임신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운도 역시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대운도 임신 계유년이 있네요. 그래서 뭐 임신 계유 대운의 경진년 정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해에 관이 높아져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신강에서 목화편이 많아서 금수를 보기도 하고, 관이 정관이라 관이 좋을 때 관록이 있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묘월의 을목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월의 을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